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팍스 인베스트트레이너의 이민 멘토,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 앞에 또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래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날씨는 많이 덥지만 조금은 화창하게 한 2시간 정도 웃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역시나 오늘은 약간은 선순환이 돌면서 반도체로만 처음에 좀 쏠리는 장이 좀 되는 듯 하다 싶다가도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유리기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선순환이 좀 돌았던 시장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역시나 더운 여름 너무 이제 밖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지금부터 팍스 인베스트트레이너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도 저만 나온 게 당연히 아니죠. 저희 월수팀 저희 이세란님과 이주원님과 또 함께 왔으니까요.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란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이제 맛있는 종목만 쏙쏙 뽑아먹고 있는 한국의 워렌 버핏, 세란 버핏입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 제 옷같이 시원한 핫이슈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저희 주원 씨 또 바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발빠르게 돌아온 주사인 볼트 이주원입니다. 저는 반대로 더위에 더워질 이슈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슈 오늘 기대해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인사를 또 나눴고 2024년 6월 19일 오늘 마감 시황 잠깐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시장은 조금은 아쉬웠어요. 제가 아쉬운 포인트가 뭐였냐면 일단은 코스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가 최고가가 2,799를 찍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800 갑니다라고 제가 한 달 전부터 외쳤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욕하기도 하고 시장 떨어지는데 너는 무슨 소리냐 이러기도 했는데 그런 분들 도대체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보시면 일단은요. 제가 계속해서 2,800포인트를 갈 수 있습니다. 더 더워지면 갑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한번 두드리고 여기서 한번 두드려서 이중천장을 만들고 떨어질 만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아시아 증시가 굉장히 좋았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증시에 항상 영향을 줄 것 같은 미국 증시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데 왜 이걸 막고 자꾸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냐. 제가 이 부분이 조금 답답했고요. 결국에는 오늘 3번까지 두드린 다음에 오늘은 정말 예쁘게 양봉으로 올라서면서 2,797포인트로 마감을 줬는데요. 이제는 2,800포인트 찍는다 안 찍는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2,800포인트를 찍고 나서 어떤 식으로 지수가 좀 흘러갈지 여러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다고 해서 오늘부터 2,800 찍었으니까 위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만약에 밑으로 지수가 좀 하락폭을 좀 준다면 제가 봤을 때 하방 쪽으로는 2,720포인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쪽에 좀 올라갔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좀 조정을 받고 하이닉스가 만약에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는다면 2,720포인트 정도까지 좀 내려와서 조정을 받아줄 수 있으니까요. 그 정도의 조정은 약간 우리가 한 6월 초에서 5월 한 중순 때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은요.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가주는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의 흐름을 탔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냐. 금리 인하라는 사이클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시장은 앞으로 3,000포인트까지는 저는 좀 욕심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요. 제가 이 차트는 계속해서 꺼내 드리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식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1,381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1,380원 위쪽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건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좀 매집성이 좀 약한 부분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요걸 보여드릴게요.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좋았는데 현물 쪽에서 기관이 끌어당겨 줬을 뿐이지 외국인은 2,700억 정도밖에 매수를 진행을 안 했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 일단 원달러 환율이 1,380원 너무 비싸니까 외국인들은 현물로 들어오지 않고 선물 쪽에서 14,000계약 정도 때려내면서 결국엔 선물로 지수를 끌어올렸다. 조금은 어렵죠.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외국인들이 끌어올려서 시장이 끌어올려간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관 쪽에서 5천억 정도 들어왔는데요. 결국엔 금융투자 쪽에서 7,300억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은 내일 바로 조정을 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시장 좋았는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으면 어떡해? 라고 하실 텐데요. 찬물은 빨리 얻어맞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피부 관리하실 때도 보통 세수하실 때 뜨거운 물로 한다기보다는 찬물로 한번 촥 하면은 이 피부의 보습이 좀 좋아지듯이 지금 시장에는 저처럼 찬물을 끼얹는 전문가가 좀 나와가지고 찬물을 한 번 정도 확 한번 끼얹어 주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엔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어떻게 됐냐? 삼성전자가 오늘 약간은 윗꼬리로 들어오고 나서 살짝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약간은 이게 이제 고점의 사이클은 맞아요. 고점에서 음봉의 윗골이면은 기술학적으로는 약간은 이제 정말로 24만 원 뚫지 못하고 고점인가? 하지만 하이닉스라서 아직 모릅니다. 어저께도 얘기했다시피요. 하이닉스가 23만 원에서 25만 원, 26만 원 다음 레벨업이 가려면요. 지금부터 HBM3 2로 가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나와줘야 되는 뭐 낸드 플래시라든지 아니면 HBM4 뭐 조금 더 단수가 높은 HBM 뭐 12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퍼포먼스가 나와줘야 하이닉스가 올라갈 거고요. 늘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는 절대로 신규자 매수자의 영역이 아니고 신규자 매수자 영역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훨씬 더 낫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거래 대금이 좀 어떤 게 몰렸냐라고 하면요. 오늘은 좀 재밌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서 삼천당 제약이라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비만약 이슈가 나오면서 역시나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포트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뭐 수소 쪽, 범한 퓨얼셀, 두산 퓨얼셀 쪽 수소 연료 전지까지 같이 올라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시장은 굉장히 좀 건강하다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뉴스만 보더라도요. 반도체 쪽에 굉장히 수급이 많이 몰려가지고 오늘은 좀 다른 종목은 재미없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장 후반에 뭐 원전 쪽, 신재생에너지 쪽, 제약바이오 쪽 이렇게 다 같이 좀 올라가 주면서 오늘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건강하고 조금은 편안했던 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거래대금 특이사항 또 두 번째입니다. LG전자 아침부터 좋았죠. 오늘 LG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LG전자는요. 앞으로 TV, 에어컨, 세탁기를 파는 업체가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도 팔겠죠. 그렇지만 에어컨이 잘 팔려서 LG전자가 오늘 6% 올라간 게 절대 아니고요. LG전자는 오늘 현대차와 합작 이슈로 인해서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결국에 LG전자에서 만드는 모터 기술을 자동차에 접목을 시키겠다라는 건데 자동차가 예전처럼 내연기관이면 엔진 기술을 갖고 있는 현대차만 할 수 있을 텐데요. 결국엔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LG전자가 갖고 있는 테크 모터 기술을 현대차에도 좀 접목을 시키겠다. 왜냐하면 모터는 LG전자 잘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LG전자 가전 쪽으로 보지 마시고요. 뭐 자동차라든지 전장이라든지 로봇, AI, 충전기 이쪽으로 보시는 것이 더 낫고 앞으로는 퍼포먼스가 LG전자 쪽에 훨씬 더 많이 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오늘 보자면 역시나 현대차 신고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늘 약간은 조정을 받아주고 있었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아쉬운 단계는 아니고요. 그나마 또 오늘 제가 또 좋아하는 테마죠. 2차전지 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 에코브레임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처럼 2차 전지들도 같이 한번 바통을 좀 이어받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의 시장은 한 종목, 한 테마만 가지 않고 전체적인 대형주 테마, 제가 포트를 늘리라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뭐 요 정도 수준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감 시간 뭐 요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 한 줄 한 5분 만에 쫙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팍스 인베스트레이너를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세란버핏 이세란님께서 준비해 주신 핫테마 이슈 오늘은 뭔가요? 네, 오늘 세란버핏의 핫 이슈는요. 제가 오늘 입은 옷처럼 아주 차가운 주제 들고 왔습니다. 그래도 간다, 우리 네이버. 하지만 아직은 악재에 시달리는 중인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죠. 18일 우리 라인 야후는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해 네이버에 위탁한 서비스 개발 및 운용 업무를 지연하겠다고 말하며 우리 네이버와의 결별을 공식화했습니다. 네이버와 야후의 라인 사태,
전주에 우리 주원 씨가 소개해주기도 했었는데요. 작년 11월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개인정보 51만여 건이 유출되면서 일본은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한 우리 네이버의 지분을 축소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라인 지분 매각 압박은 한국 기업의 약탈이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단순 네이버와 라인, 야후의 기업 간의 싸움이 아닌 한일 간 외교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라인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길래 이렇게 외교 간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 라인은 일본과 동남아의 국민 메신저 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왼쪽 표에서 보시다시피 일본의 9,200만여 명, 약 우리 일본 인구의 국민의 80%가 사용하는 메신저 어플인데요.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나 지자체가 우리 디지털 행정을 할 때 필요한 공공 인프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라인이 우리 한국 네이버가 개발하고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일본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소식이었을 텐데요. 각종 개인정보나 일본 관련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3년 11월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일본 총무성은 2차례에 걸쳐 네이버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할 것을 라인 야후에 요청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하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으신가요? 하지만 이전 사례를 보면 이는 과도한 행정조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위탁 관리 업체에서 유출이라는 같은 원인을 가진 우리 같은 사건에서 유출 건수는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징금 처분이나 보안 강화 조치 요구를 한 데 반해 우리 네이버에게는 즉각적으로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라인 야후의 지분 구조는 한국 네이버 50%, 일본 소프트뱅크 50%로 5대5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이 사진 또한 기존 유일한 한국 사내 이사였던 우리 신종우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제외시키며 라인 야후의 이사진은 전원 일본인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 일본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지분 구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시 어제 주주 정기총회로 넘어가서 결정된 사안은요. 우리 라인페이 서비스를 일본에서 종료하고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페이페이로 잔액을 이전하겠다는 점. 또한 사내이사보다 사회이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로 이사회를 개편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우리 라인 야후 내 유일한 네이버 측 인사였던 신중호 CPO가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면서 새로운 이사진은 전원 소프트뱅크를 이렇게 대변할 일본인 인사로 꾸려진 점입니다. 이는 라인 야후의 경영 독립성을 강화하고 네이버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5대5 지분을 나눠 가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한 주라도 매각할 경우에는 최대 주주는 소프트뱅크가 되어 경영권을 박탈될 텐데요. 이는 일본 내 입지를 뺏기는 것을 넘어 동남아시아 시장 확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또한 라인 야후의 기존 AI 서비스인 우리 하이퍼클로바 X 등을 배제하고 오픈 AI나 구글 클라우드를 채택한다면 기술 협력까지 단절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있습니다. 지분 매각의 불확실성, 해외 시장에 대한 우리 불확실성, 이러한 악재들로 인해 네이버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큰 호재에도 불구하고 52주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나날이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우리 네이버, 그래도 간다라는 우리 이민 멘토님의 말씀처럼 우리 하루 빨리 털고 일어나서 이제는 걸어주길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주제를 잘 들어봤는데요. 상당히 좀 겸손해지는 주제로 좀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가 52주 신저가인데 네. 혹시 제 신종 안티는 아니시죠? 아, 왜요? 그래도 간다. 갈 거예요. 그래요? 아직은 약간 힘들어하지만 갈 거예요. 제가 물론 이 방송이 아니더라도 방송을 많이 하고 있지만 네이버에 대해서는 항상 되게 찬티론자예요. 네이버 네.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고 네이버는 간다. 저는 오늘도 그렇게 얘기할 건데 그쵸. 그것 때문에 안티들이 많아져서 안티들의 대표시지 않을까. 굳이 아니요, 많은 아니요. 주제 중에 이 주제를 준비하는 이유가 저는 상당히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네. 호재가 예전에 미리 반영됐다 했잖아요. 네네. 악재도 지금 미리 반영되고 있는 중이고 네. 이제 라인 야후 안녕 해버리면 이제 갈 거예요. 네이버 그렇죠. 가라.
뭐 한마디로 정리해드리자면 52주 신저가 종목을 채택한 이민 멘토 계속해서 방송 이어갈 거고요. 네, 52주 신고가 아니고 신저가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지만 제 주변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니 굳이 네이버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 어느 방송을 틀어놔도 너처럼 네이버를 찬티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요, 저는 저라는 사람이라도 네이버가 좋다라고 끝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라는 사람들이 뭐 많이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제 방송을 보고 나서 손절을 하거나 막 지금 네이버 중도 탈퇴하거나 이러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계속해서 네이버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52주 신저가입니다. 네. 네, 다음 주제 굉장히 차가웠고요. 다음 주제 또 바로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핫 이슈는 이상기후입니다. 여러분 너무 더우시죠? 이 더위가 한국뿐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극한 더위뿐만 아니라 폭우나 지진 등 이상기후 때문에 많은 피해를 얻고 있는데요. 여름철 더위가 한창인 요즘 이 날씨와 경제 시장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자체를 단순 더위로 짓지 않고 이상기후로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로 가기 전에 우리 아시아만 해도 이 온난화의 속도가 엄청 많이 붙었죠. 국내는 벌써 불볕더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기상학자들은 올 여름 태풍과 폭우의 여름이거나 아니면 극강의 폭염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기상 악화로 인공 부두를 임시 철거하는 등 큰 사업들이 다시 계획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번 여름을 꽤 많이 경계하면서 이 더위에 대한 경계태세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무더위 쉼터 2,000여 곳을 운영하기로 했고요. 한강 수영장, 물놀이장을 20일부터 개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더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정부가 18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런 낯선 이슈들까지 이상기후 때문에 우리도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그냥 아쉬워만 할 수는 없겠죠. 저희도 저희 갈 길을 개척해야겠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에도 기대할 만한 요소 좀 찾아봤는데요. 사실상 날씨 덕을 봤다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대외적으로는 더위와 함께 올라간 식품주도 있죠. 근데 더위와 함께 간다면 단순히 식품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더위에 알맞은 계절 가전들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얼음 정수기, 에어컨 등 더위 하면 생각나는 가전들 생각해도 좋겠고요. 롯데온은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매출을 살펴보면 시원한 냉감 소재의 의류를 찾는 고객이 급증하며 언더웨어, 냉감 티셔츠와 반팔 티셔츠 매출이 전년보다 50%, 20%씩 각각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더위에 맞춰서 기업들이 시장 공략 속도를 올리는 만큼 우리도 한번 계좌에 솟아날 구멍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에 비해서 두 번째 주제는 상당히 좀 가볍고 재미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인데 오늘 날씨 진짜 덥죠? 너무너무 더워요. 아, 그렇죠. 네. 오늘이 아마 뭐 진짜 서울도 폭염주의보가 걸렸다고 하는데 더울 때 뭐 생각나세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네. 아, 아까 기사 보니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게 큰 네. 사이즈도 잘 팔린다고 하는데 네.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으시고? 네, 저는 그렇게 쓴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좋아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날씨가 계속 더워지면서 어쨌든 방금 얘기하신 뭐 식품 관련된 거, 뭐 커피, 뭐 이런 거, 의류, 선풍기, 뭐 지금도 보시면 홈쇼핑이나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도 결국엔 에어컨, 에어 서큘레이터 이런 게 지금 없어서 못 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전자 관련된 종목, 뭐 신일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좀 올라가긴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지금 주원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이상기후가 일어나니까 네. 조금은 이제 우리가 뭐 일회용이나 이런 것 좀 사용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좀 겸허한 마음이 좀 듭니다. 네, 일단은 그럼 핫테마 이슈 이렇게 좀 들어봤고요. 제가 잠시 쉬었다가 자리에 옮겨서 좀 심화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요즘에 좀 이런 말들 많이 듣습니다. 방송을 듣다 보니까 1시간이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런 분들 많은데요. 아마도 날씨가 더운 관계로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에어컨 바람 쐬시면서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도 또 저 민멘토가 네이버랑 이상기후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풀까 정말 몰랐던 얘기들 제가 많이 갖고 왔으니까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시작과 동시에 판을 넘기지 않고 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네이버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들은? 네이버 전 검색창. 검색창. 주원 씨는? 초록색. 초록색. 네. 오, 거의 비슷했어요. 검색창과 초록색. 이게 보시면 예전에 이제 제가 전지현 씨가 처음에 이런 모자를 쓰고 네이버 광고를 했거든요. 네. 네, 검색하면 어디든지 날아간다 뭐 이렇게 하고 방금 예시한 것처럼 초록색. 네이버가 초록색을 트레이드마크로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눈이 편안하라고. 눈이 편안하다. 네이버가 처음에 초록색으로 한 이유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약간 뭐 인터넷상의 숲. 네, 숲처럼 모든 걸 담고 있다라고 해서 초록색을 했고요. 이 초록색이라는 거를 선택한 건 굉장히 잘한 것 같죠. 초록색이라고 하면 네이버밖에 안 떠오르시죠?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빨강색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홈플러스. 아니죠. 양봉이 떠올라야죠. 아하. 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요. 홈플러스 이런 거 떠오르면 안 됩니다. 상장도 돼 있지가 않고요. 양봉이 떠올라야 돼요. 파란색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은봉. 그렇죠. 이런 식으로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전 빨강색 물어봤을 때 코카콜라 나올 줄 알았는데 홈플러스는 조금은 당황스럽고요. 자, 네이버의 초창기는요. 이렇게 전지현 씨가 선전을 해주면서 처음에 나왔고 방금 세란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초록 검색창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이런 지식인이 원래 지금의 네이버를 만들었죠. 사실은 검색 사이트를 검색을 해서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텐데 지식인이라는 걸 네이버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누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막 네티즌들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막 다는 지금에 따지면 약간 위키백과 같은 느낌으로 지식인을 만들어서 네이버가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네이버가 정말로 52주 신저가. 그렇지만 제가 제목에 뭐라고 썼죠? 우리의 자랑. 예, 우리의 자랑 네이버입니다. 예,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요게 이제 네이버, 그러니까 네이버를 창업한 분하고는 조금 다른데 네이버 라인이라는 거를 창업한 신중호 대표이사님이세요. 네. 보시면 아까 이제 세란 씨가 PPT에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분이 애초에 라인을 개발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카카오땡을 잡으려고. 카카오땡을 잡으려고. 주원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슷한데 외국에는 이런 카카오를 대신할 만한 게 없어서. 맞아요, 맞아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조금 과거로 돌아가면요. 이게 뭔가요? 이거 왼쪽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저 뭐야? 공장? 원전? 이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의 사진이에요. 예, 이때 신중호 대표가 일본에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원전이 폭파가 되니까 이 안에 통신망, 전화통신망이 완전 불통이 된 거예요. 그러면 팩스 어떻게 되죠? 팩스 될까요, 여러분? 안 돼요. 되죠. 팩스 안 되죠. 전화 안 되죠. 팩스 안 되죠. 우편 뭐 말할 것도 없이 아무것도 안 될 때 신중호 대표가 생각한 건 이렇게 터져도 지하에 깔려있는 인터넷망은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때는 일본이 뭐 우리나라처럼 일본 그 인터넷에 대해서 정말 발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바로 이 라인이란 걸 개발을 해가지고 인터넷망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카카오는 일본에 왜 진출을 못했을까요? 카카오. 이미 라인이 잡았을까요? 카카오가 원래는 일본보다 먼저 진출을 했었어요. 오. 네, 먼저 진출했었는데 이 라인이 일본화를 현지화를 제대로 해가지고 카카오를 이겼던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지금은 카카오땡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지금 일본은 이 라인이라는 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일본 라인의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시초는 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 원전이 터졌을 때 신중호 대표가 바로 이 라인을 일본 라인을 창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요즘에 나오는 뉴스인데요. 자, 보세요. 일본이란 나라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죠, 주연 씨. 네. 네. 뭐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되게 큰 지진 나는데 일본에서 직접 나온 뉴스 기사를 제가 헤드라인을 띄워온 거예요. 자, 보이세요? 일본 라인 지진 안보 확인 서비스. 네. 왜냐면 뭐 4G라든지 3G가 터지질 않으니까 전화 라인 자체가 터지지 않으니까 현지 언론에서 전화 대신 라인을 이용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망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요. 지금 우리가 쓰는 메신저 카카오땡도 어쨌든 보이스톡이라는 걸로 전화를 할 수 있듯이 지금 라인도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여쭤보자면 일본은 전화비가 비쌀까요? 쌀까요? 비쌀 것 같아요. 비쌀 것 맞죠? 네. 일본은 전화비가 비싼 것도 이 라인이 노림수였죠. 전화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라인에서 전화할 수 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결국엔 일본 현지화를 제대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금 보시면 참 라인이란 게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빼고 세계적으로 다 라인을 사용합니다. 와. 자, 근데 라인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겼어요. 말 그대로 라인이라는 거는 지금의 카카오땡처럼 약간 SNS? 메신저 역할을 하는데 일본은요. 우리나라보다 약간 이런 문화가 좀 떨어져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자주 하던 게 뭐냐면 지금의 네이버 검색치처럼 야후 재팬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야후 재팬은 우리나라 지금 네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 라인을 이용해서 뱅킹도 해야 되고 계좌도 써야 되고 뭐 택시도 불러야 되고 하는데 이 라인에 대해서 그냥 SNS만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신중호 대표가. 그래서 이 사람 누군가요? 이 사람. 아까 누구시죠? 그 CEO. 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 어... 이런 분들의 얼굴은 알아둬야 돼요. 신중호 대표님은 좀 몰라도 되는데 네. 이분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인데 이 야후 재팬이라는 것도 이 일본에서 90% 점유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야후 재팬과 합병을 합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일종의 현지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라인 야후의 지분 구조가 네이버 반, 정확해요. 소프트뱅크 반으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손정희 회장님과 신중호 대표가 반반 가지고 있는 게 라힌 야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글씨를 따져보면요. 라인은 요 네이버 거고 야후는 야후 재팬. 그래서 이름이 라인 야후예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라인의 현재 사용량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일본은 94%가 사용을 하고요. 대만은 83,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66, 태국은 85입니다. 와. 쉽게 얘기해서 100명 중에 94명 사용하고요. 태국 100명 중에 85명. 근데 이 동남아시아도 굉장히 강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나머지 아랍에미레이트, 멕시코, 미국까지 진출해 있는 게 라인이에요. 와. 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매개차를 쓰고 있으니까. 네, 라인이 이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 그런 라인을 일본은 지금 강제로 뺏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 네, 이거는요. 제가 조금 방송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강탈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요즘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틱톡 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미국에서 네, 미국 틱톡 금지법. 청소년들. 네, 그렇죠. 미국의 틱톡 금지법과 네이버 라인을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틱톡 금지법은 미국에서 틱톡이란 걸 깔지 말아라는 거고요. 라인이라는 건 우리가 니네 회사 그냥 뺏어갈게라는 거예요. 완전 개념이 다른 겁니다. 틱톡을 뺏어간 게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철수해. 중국에서 유튜브를 못하듯이 우리나라에서 틱톡도 못해. 이건데 지금 라인은 그냥 니네 지분 나한테 팔아라라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오늘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너무 억울한 거죠. 얘네들은 점점 일본 사람들, 얘네들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현재 라인페이 자체도 지금 종료를 했습니다. 세란 씨가 이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공지사항이 나온 거고요. 라인페이를 없애면서 소프트뱅크가 하고 있는 페이페이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결국엔 이별의 수순을 현실적으로는 밟고 있다. 이제는 좀 받아들여야 된다. 아마 뭐 정부와 네이버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아마 세란 씨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사진 저는 일본인으로 바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중호 이사님 있잖아요. 이분까지도 지금 퇴사를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완전하게 일본인으로 장악이 돼 있다. 상당히 좀 나쁜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네이버가 52주 신저가를 가고 있는데 52주 신저가를 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네이버의 재무제표를 제가 잠깐 잘라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어때요? 재무제표가? 여러분들? 좋아지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네. 어때요? 좋은데요? 이게 52주 신저가 가는 재무제표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네. 자,
실적, 매출액도 뭐 흑자, 적자 다 떠나서 늘어나고 있고 24년도에 더 좋아지고요. 영업이익 같은 측면도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고 제가 항상 봐야 되는 거 뭐라 그랬죠? 영업이익률 어떤가요? 올라가요. 대기업인데 영업이익률이 20%까지 찍었던 적도 있지만 지금도 15%, 16% 왔다 갔다 합니다. 웬만큼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요. 영업이익률 이렇게 나오는 기업 없거든요. 그렇지만 52주 신저가 간다라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왜 52주 신저가를 갈까요? 시장은. 억울하다. 너무 누명을 써서 심리. 투자 심리가 네. 떨어지고. 시장에서는 싫어하는 거죠. 불확실성.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입니다. 네. 보시면요. 네이버의 월봉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제가 구호 한번 말씀드렸죠. 네. 대형주를 살 땐 월봉을 보자. 그렇죠. 월봉을 보자인데 자 월봉이 벌써 지금 16만 원 깨고 오늘 16만 몇천 원까지 떨어졌죠. 17만 원 깼죠. 네. 근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겁낼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자 쭉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그래 라인 야후 다 좋고 네이버 어쩌고 저쩌고 다 좋은데 재무제표 보면은 전혀 나쁠 게 없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도망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네, 그런 개념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네이버를 정확하게 안다면 이 자리에서 절대 도망가지 말라고 저는 오늘도 목 놓아 외치고요. 물론 뭐 저를 추정하시는 분들이 뭐 10,000명, 20,000명 되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웬만한 개인 투자자님들은 아마 요즘에 나오는 뉴스를 가지고 매도를 할까요? 매수를 할까요, 여러분? 매도를 매도. 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제가 뉴스의 현혹 말자. 말자. 오늘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구호 딱 2개밖에 없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에 현혹되지 말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가가 안 좋으니까 계속 안 좋은 뉴스가 나오죠. 네. 느낌을 이런 리듬을 갖추고 가져가셔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좋은 뉴스 나와요. 그쵸, 주가 그쵸. 올라가면 우린 팔아야죠. 네.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네이버는 아직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오늘은 다른 각도로 좀 풀어봤고요. 다음 우리 주원님께서 준비하신 참 이상기후. 네. 오늘 참 심오한 주제를 갖고 오셨는데 네. 이 이상기후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제가 너무 더운 것도 있지만 이 이상기후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그 피해가 경제시장까지 영향을 미쳐서 저희한테도 곧바로 피해가 될 것 같아서 네, 결정하게 됐습니다. 더위에 강하세요? 추위에 강하세요? 굳이 따지면 추위에 강해요. 아, 더위에 약하신 편이구나.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정했구나. 요게 보시면 인도인데요. 인도는 지금 현재 45도예요. 아유. 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 화장실 가시거나 뭐 집에 세면대에 가시면 차가운 물 틀으면 그래도 차가운 물 나오잖아요. 네. 인도는 지금 차가운 물 틀으면 차가운 물이 안 나와요. 와. 네, 물론 우리나라보다 수전이 덜 발달된 것도 있는데 지금 차가운 물 틀면 뜨거운 물 나와요. 어떡해. 네, 그래서 그냥 더위가 너무 더우니까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좀 안타까운 사진을 좀 보여드렸고 요게 좀 심각합니다. 이게 이제 자료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보시면요. 현재까지 6월 오늘이 19일까지 전 세계의 최고 온도를 지금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미국 50도예요, 여러분. 오. 상상되세요? 50도? 아니요. 계란이 익나요? 후라이? 네, 완전 익죠, 이거는. 아. 그 다음에 중국 37도, 어느 정도 예상은 되죠? 그리스부터 난리 납니다. 40도예요. 아, 큰일 났다. 자, 이집트 같은 나라 어차피 더우니까 43도, 인도 47도예요. 네, 한국 오늘 한 32도 나왔죠? 네. 네, 32도 나왔고 멕시코 40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요.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굉장히 좀 심각한 사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이거는 우리가 좀 자원을 너무 이렇게 좀 쓰고 오존층이 파괴 때문에 좀 그런 거 아닌가. 예. 제가 뭐 환경부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뭐 이상기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자 보시면 여러분 요거 아세요? 엘니뇨 현상, 라니냐 현상이 정확하게 뭔지 아세요? 배웠는데 엘니뇨가 뭐 사내아이고 라니뇨가 뭐 그런 그렇죠. 건 있죠. 예, 남자아이, 여자아이. 혹시 맞아요. 주원 씨 아세요? 아니요, 그 얘기는 몰라요. 뭔지는 그러니까 알아요. 엘니뇨나 라니냐가 뭔지는 알죠. 네. 네, 오늘은 그거를 제가 알려드릴 것 같아요? 안 알려드릴 것 같아요? 알려주실 것 같아요. 아니, 안 알려드려요. 필요가 없어요. 어. 그냥 엘니뇨, 라니냐가 그냥 이상기후 현상이구나. 엘니뇨가 뭐 북반구가 해수면이 올라와서 우리나라 비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자, 정확하게 보시면요. 엘니뇨입니다. 엘니뇨. 엘니뇨라고 보시면 우리나라 여기 있고요. 자, 동남아시아가 엄청 뜨거워지죠. 네. 엘니뇨. 동남아시아가 저렇게 뜨거워지면 뭐가 안 좋을까요? 더운 나라가 더 더워져. 더운 나라가 더 더워지면. 농사가 안 될까요? 농사가 안 되는데 동남아시아에서 뭐가 많이 날까요? 과일?
과일. 네. 과일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나요. 뭐가 있지? 밀? 밀, 사탕수수 아. 이런 것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뭄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탕수수가 엄청나게 공급량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뭐 값이 많이 올라갈까요? 설탕? 그렇죠. 원당 값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엘니뇨가 오게 되면요. 동남아시아의 가뭄이 여러분들 많이 오기 때문에요. 설탕값, 원당 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 쪽입니다. 남미 쪽도 웜이죠. 네. 가뭄이죠. 남미가 가뭄이 들면 뭐가 안 좋을까요, 여러분? 커피, 원두. 원두. 요렇게 되면요. 커피 원두 값이 또 엄청나게 올라가요. 지금 다 비슷하죠? 설탕값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네. 장 보시면 설탕값 많이 올랐고 우리 별다방이라든지 커피 값이 올라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엘니뇨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엘니뇨 현상이 맞았고 올해는 라니냐입니다. 와우. 정반대예요. 뭐 해수면 이런 거 얘기 안 할게요. 라니냐로 본다면 라니냐. 자, 일단 동남아시아는 여전히 드라이해요. 네, 여전히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가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중국보다 못 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계절적인 요인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아무리 이상기후 해도 그래도 살만하잖아요. 네. 예, 뭐 사람이 죽거나 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전체적인 세계적인 문제가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굉장히 좀 그렇고 보시면 여기 남미 쪽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아까랑 좀 다르죠? 쿨. 네. 네. 웻하고 쿨하죠. 네. 이렇다라는 건 비가 많이 온다. 많이 그렇죠. 온다. 폭우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만약에 남미 쪽에 비가 많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마찬가지로 또 열대우림. 원두가 또 안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평소에 독서 많이 하세요? 네. 그래요? 그래요? 네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네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다음 장 요거 전에 다음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좀 방금 자신 있게 얘기하신 우리 네. 주원 씨 네.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그래요? 자신 있어서 좋습니다. 네. 보시면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더 장사가 잘 되나요? 봐요. 커피 원두라는 건요. 장대비가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잘 자라요. 와. 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원두 값은 내려가겠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커피 값도 같이 내려갈까요? 커피 값은 안 내리죠. 네, 한 잔에 지금 뭐 4,500원, 4,000원, 뭐 저렴한 커피들도 있지만 그런 애들이 같이 내려갈까요? 아니요. 네, 그러면 이 커피를 운영하는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영업이익이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그렇죠. 엘니뇨, 라니냐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올해가 라니냐냐, 엘니냐냐 필요가 없고 그냥 올해 라니냐 올 것 같으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원두 값이 내려가겠구나. 그러면 커피 제조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구나. 예, 이상기후를 준비해 주셨지만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저는 그래서 주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겁니다. 과거에 엘니뇨와 라니냐가 엘니뇨, 라니냐 얘기 그만할게요. 왜냐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근데 올해는 우리나라가 엘니뇨인 것 같아요? 라니냐인 것 같아요? 라니냐. 네, 라니냐예요. 네. 보시면요. 제가 기상청에서 뽑아왔습니다. 이거 기상청에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올려주거든요. 보시면 원래는 저번 달까지만 해도 기상청에선 라니냐가 확실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투자를 하면서 이것도 좀 자주 보는데 왜냐면 이제 어쨌든 봐야 되니까. 근데 약간 좀 태세 전환을 했어요. 엘니뇨에서 중립 상태 또는 라니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다라는 건 라니냐의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네. 원래 저번 달에도 라니냐라고 그랬는데 살짝 제가 보자마자 이걸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라니냐로 바뀌는데 자 그럼 라니냐로 바뀌면 뭐가 되냐? 자 말씀드렸죠? 원당 쪽 가격 내려가죠. 네. 네, 엘니뇨 때보다 내려가죠. 커피 내려가죠. 네. 그 다음에 남미 쪽에 많이 쌓여있는 코코아 내려가죠. 예, 여러분들 며칠 전에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코코아 가격 많이 올라가지고 롯데 웰푸드라든지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가나 초콜릿이라든지 가격 많이 올린다고 맞아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이 엘니뇨가 작년에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예, 보시면 옥수수, 대두, 소맥은 라니냐 때 좀 가격들이 다 올라가요. 예,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이제 변동성이 워낙 많고 많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원당부터입니다. 원당부터. 예, 원당부터 가격 내려가, 커피 내려가, 코코아 내려가. 그 중에서 커피랑 코코아는 무조건 내려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예, 요게 라니냐에서 또 바뀔 수는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라면 원두값은 거의 내려갈 확률이 좀 높고요. 뭐 항상 다독 가시는 우리 이주원님께서 얘기하신 이런 거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요게 진짜로 좀 재미는 없거든요. 저는 이제 관심 많아서 한번 봤는데 재미는 없는데 아 이게 이 얘기구나.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건데요. 제가 뭐 명칭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커피값을 다 올렸어요. 예, 모든 메이커가 다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커피값을 다시 내리진 않을 거예요. 그치. 그러면 원두값이 내려간 상태에서 개인당 커피값이 올라가면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훨씬 더 올라갈 확률이 있고요. 그건 바로 올해부터 시작될 거라는 거죠. 왜냐? 원두값은 점차 안정감을 찾고 있고 요즘에 코코아값 비싸다고 뉴스 다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죠. 네. 그거예요. 코코아값 올라간다, 원당값 올라간다, 대한제당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뉴스에서 현혹시킬 뿐이지 결국에는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오랜만에 해외 주식 갖고 와봤는데요. 스타벅스 월봉 차트입니다. 대형주는 월봉을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타벅스 차트가 지금 어때 보이세요, 주원 씨?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세란 씨는 어때 보이세요? 횡보? 횡보. 월봉이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쭉 가다가 고점을 높였죠. 네. 예, 고점을 높이다가 고점을 낮췄죠. 네. 그러다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스타벅스는 월봉으로 조금 지금 판단하기가 애매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헤드 앤 숄더 패턴이거든요. 네. 그럼 밑으로 좀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저점은 지금 다 왔죠. 네. 단기 저점. 네. 그렇다면 단기 저점에 거의 다 왔다라면 우리는 해야 되는 포지션이 뭘까요? 매수. 분할 매수. 아하. 더 정확하게는 분할 매수입니다. 이 자리에서 10% 정도 실어가면서 들어가도 전혀 나쁘질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스타벅스 일봉이에요. 스타벅스가 한때 주가가 진짜 많이 올라가서 잘 갔습니다. 그러다가 개파락을 나왔거든요. 개파락이 나왔던 이유가 뭘까요? 스타벅스가. 이렇게 뭔 일이 됐을까? 있었을까? 뭔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편을 맞아요. 역시 책을 많이 읽으시네. 네, 다독갑니다. 맞아요. 대단하고. 다독가시. 그게 이유 맞아요. 네. 그게 두 개 중에 한 개 이유 맞고, 이게 별다방의 이 매출 비중인데요. 미국 거잖아요. 네. 미국이 63% 당연하죠. 빨간색 요거 어디예요? 중국. 네. 중국의 경제가 침체가 되면서 별다방을 가지 않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 현지에 있는 별다방들이 점점점 문을 닫고 점점점 매출이 감소되기 시작하니까 얘가 주가가 요때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빠졌습니다. 네, 이때 제일 많이 산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나라? 네, 서학개미입니다. 네, 밑에 충분히 내려왔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똑똑한 서학개미들 많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밑에 충분히 내려왔다. 더군다나 라니냐? 비 오는데? 네,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뭐 두 분은 뭐 커피를 싫어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고 자, 요거거든요. 중국이 물론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고 주머니가 팍팍하다 보니까 별다방을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중국 내 별다방 매출 증가율이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꺾이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요거 때문이에요. 네. 루텐커피라고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분들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가. 맷땡이라든지 컴포땡이라든지 요런 느낌. 네,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시장을 좀 많이 뺏겨서 별다방이 조금은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다. 라고까지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기후를 갔다가 커피 갔다가 스타벅스까지 아마 전 세계 여행을 하신 여러분들 이제 서울로 도착했으니까요. 마지막 한마디 우리 세란 씨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이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뿐만 아니라 우리 애국주로서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번에 라니냐 이번에 기억할 거고요. 그 다음에 뉴스에 현혹되지 말자 생각하겠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구호를 준비해 주시면 숙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구호가 하나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뼈아픈 마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이 됐고요. 아마 네이버하고 이상기후의 주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되는지, 뭐 라니냐 엘니뇨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먼저 선침해를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이버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선침해를 한다면 나중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한창 환호를 할 때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노력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스 인베스트레이너 이민멘토와 여벤져스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